경상남도 사천. 다솔사로 향하는 길은 힐링 그 자체다. 소나무 향이 가슴까지 상쾌하다. 다솔사가 자리한 봉명산은 봉황의 혼이 서린 명당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곳엔 아주 특별한 표식이 있다. 이곳이 워낙 명당이라 사람들이 묘자리를 많이 쓰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의 명으로 묘자리를 쓰지 말라고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엔 묘가 없다 하니 임금의 어명이 암암리에 계속 이어지고 있나 보다. 다솔사는 여느 사찰과 다르게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이 없다. 그만큼 어렵지 않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절이 다솔사다. 첫 느낌은 상당히 조용하고 아주 작고 아담한 사찰로 딱 느낌이 옵니다. 부산 범어사에 말싸인 다솔사는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작지만 유구한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 다솔사의 얘기가 사뭇 궁금해진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절이 아늑하고 아주 예쁩니다. 다솔사를 말할 것 같으면 다솔사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한 1500여 년, 그러니까 흰사보다 한 300년 빨라요. 예. 그런 유구한 역사와 또 이제 기사성 같은 고성들, 차장율사 또는 의상대사, 토성국사 또는 나홍화상 이런 이들이 이제 충창을 해서 내려오는 사찰이고, 신라 511년 연기조사가 창건한 다솔사의 처음 이름은 영악사였다. 이후 자장률사가 중창하며 다솔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다솔이란 많이 거느린다는 뜻이다. 요거 다솔사에는 대웅전이 예. 없다. 법당인데 정멸보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당이라 하면은 대웅전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솔사 법당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이 부처님 열반을 정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현판을 정멸보궁이라는 현판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선 부처님의 열반상을 법당 가운데 모시고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개금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 뒤쪽 이제 복장에서 사리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를 전체를 모아 보니까 108가가 돼가지고 이제 사리를 모시게 됐다. 사리탑을 친견하는 과정 또한 특별하다. 이제 사찰에 오면은 옛날에 이제 목욕제기 하고 예. 3일 전부터 목욕제기를 하고 이제 사찰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깨끗이 세속의 묵은때를 다 내려놓고 그런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겁니다. 연화대 찬물에 손을 씻고 사리탑을 3번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이런 굳은 신심 때문일까? 다솔사의 사리탑은 불자들의 성지로 사랑받고 있다. 다솔사는 우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다. 여기가 안심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안심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 또 김범부, 김범린, 또 김동린 이런 지사들이 은거를 하면서 만당이라는 독립운동 비밀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운거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뜻 있는 건물이죠.
항일운동의 대표주자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다. 또 소설가 김동리는 등신부를 집필했다고 한다. 안심료 옆에는 만해 스님의 회갑 기념으로 심은 황금 편백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이 아직도 기세등등하다. 차 좀 마신다는 사람이라면 꼭 와봐야 한다는 다솔사. 그 명성답게 야생 차나무가 병풍처럼 다솔사를 감싸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차밭은 그 역사만큼 맛도 깊다. 이게 다솔사 차는 이제 다른 데 차하고 비교를 하면은 향이 뛰어나고 차 기운이 강해요. 그런 원인은 여기 다솔사의 차밭의 형태가 경사도라든가 또 멀리 멀지 않은 바다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해풍이 불어오고, 또 아침으로는 운해가 껴서 이 차맛을 좋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낮과 밤 기온차가 있어 산에는. 그래서 차맛이 뛰어나요. 그래서 다솔사 차밭은 조건으로 말하면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춘 차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아 찻잎을 따는 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1창이에 기대기 2개, 이런 정도. 요걸 기본적인 차 따는 시기로 봐요. 굉장히 작을 때 따. 그렇지. 차 끝 안에 기대기 2개. 예. 다솔사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원지다. 근대에 들어 명맥이 끊긴 차문화를 다시 살려낸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당시 주지였던 효당 스님은 차를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차문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다도를 펴냈다. 지금도 다솔사에서는 직접 차를 만든다. 다선일미, 차와 선은 둘이 아니라 했다. 차를 만들고 마시는 일,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차를 딸 때부터 정순한 마음, 사실은 한 생각으로 다 이렇게 돼. 차를 딸 때, 차를 덮을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순한 마음, 달리 말해서 중정의 입각에서 이루어져야 한 잔에 마실 수 있는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는 게 굉장히 제대로 까다로워. 생찻잎을 고운의 가마솥에서 덮고 말리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정성까지 더해져 맛 좋은 차가 완성된다. 이제 차를 맛볼 시간. 스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차는 진한 녹차의 빛깔이 그대로 드러난 말차다. 원래 이 말차는 아주 귀한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한 차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차는 차를 법절해가지고 차엽을 넣고 울고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만은 이 말차라는 것은, 가루차라는 것은 차엽 자체를 분말해가지고 차엽차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귀한 차와 함께 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법제한 차를 한번 맛을 봅시다. 갓 만들어진 차는 어떤 맛일까? 자, 드시죠.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차의 빛깔을 보고 그 다음 향기를 맡은 후 맛을 천천히 음미한다. 그렇게 차의 모든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제가 직접 찻잎을 따고 네. 그 작업하시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 그 향이 더 깊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차를 많이 마시는 백성이 부흥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백성이 망한다. 이런 얘기도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차의 약성이 인간에게 이롭고 좋은 마지막 음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융성하던 천년고찰의 위험은 사라졌어도 다솔사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인 듯하다. 싱싱한 각종 나물들이 바구니 가득이다. 네. 모두 다솔사 주변에서 직접 캔 나물들이란다. 이렇게 자시고, 요 주변에 많습니다. 하면은 아침에도 조금 시간만 넉넉하면은 한 15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식전에 캐온 나물들이니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자연 밥상 그대로일 터. 네, 간장이 이제 안양초 장아찌를 담근 이제 간장입니다. 이걸 넣으면 더 풍미가 있고 좀 좋지요.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과 함께 비벼주면 이 자체가 밥도둑이란다. 어느 것 하나 인위적인 것 없이 자연에서 숙성 발효시킨 것이니 보약이 따로 없다. 입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식사하십시오. 네. 천년자 다솔사 주변에 나는 천야초, 천연야초를 떠다가 이렇게 만든 이제 음식입니다. 네. 반찬도 좀 가시보시고. 예. 자연 그대로를 차려낸 간이 한상 잘 차림. 네. 맛은 어떨까? 맛이 좀 특이하고요. 향이 진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퍼지네요. 원래 이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절기는 산중에서 두루두루 이제 음식 장만, 먹거리 장만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역시 우리 다솔사는 이제 차나무도 있지만은 요소요소에 그 약초들이 산재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이렇게 안목 있게 뜯어다야 이제 반찬을 해먹으면 몸에도 건강하고 또 정신도 건강해지죠. 다솔사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있다. 산내암자, 보아남이다. 산길을 따라 30여 분 이상을 올라야 나온다. 울창한 나무와 가지런히 놓여진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보아남에 다다른다. 보아남은 석굴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일까? 암자 주변이 온통 돌무더기다. 누가 쌓아 올린 것인지 그 공덕이 참으로 무량해 보인다. 보아남 석굴은 자연석을 계단으로 쌓아 올린 분묘형 석굴이다. 석굴 안에는 높이 1.8m 정도의 결과부자를 한 석조 열애상이 모셔져 있다. 석굴암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고려시대의 중요한 축조 석굴이다. 이른 새벽, 다솔사 경내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몸과 마음을 이제 수련하는 태극권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18식에 이어서 노자일로 시작. 참선하다 생긴 상기병을 다스리기 위해 태극권을 시작했다는 동초 스님. 지금은 신도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방편으로 나누고 있다고 한다. 태극권이라는 것이 처음엔 생소했지만 스님에게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다 보니 신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가 맑아지고요. 그다음에 키도 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세가 반듯해지니까 키도 커지고. 네, 일단은 보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기운이 위쪽으로 가 있다라는, 그래서 뭐 정신도 산만해지고 뭐 불안한 증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운동을 하면은 그 기가 침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서 마음도 굉장히 많이 차분해지고, 물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심심단련이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이 운동하는 순간은 참선을 하듯이 이 무념무상 그런 상태로 아침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맞이하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굉장히 참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이 태극권은 명상과 더불어서 접목이 되게 돼 있어요. 수행인들이 하면은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운동이죠.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 동선이라는 게 움직이는 선, 이제 포행하면서 마음 챙김을 한다든가, 또는 산행하면서 마음을 챙긴다든가 하듯이 그런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권은 무엇보다도 동선의 움직이는 선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명상자, 아니면 참선하는 사람, 비파산하는 사람 모두가 접목해서 자기 수행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스님은 태극권으로 단련된 몸은 곧 정신과 이어진다고 한다. 찻잔 속에 물을 흘리지 않도록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사 시름은 잊혀지고 만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함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다솔사는 유구한 역사와 어떤 천문화의 산실답게 그런 아름다운 사찰로 정비하고 그런 정신문화를 국민과 더불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랑, 그런 사찰로 나가야 되겠죠. 1500년 전의 시간으로 향한 길. 다솔사는 여전히 차의 향기로 가득했고 민족의 정신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다솔사. 이제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